예, 선거국장 김재원입니다. 혹시 오늘 보도자료가 나가게 됐고 선거의 확진자 등에 대한 투표관리 대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선거일 날 국민들께서 투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된 정보들 관련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선거국장입니다. 일단 국장님 이번에 사전선거 관리 부실 관련해서 선관위 입장 한번 좀. 예, 이번에 사전투표 2일차에 확진자의 임시기표소 투표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일 투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일반인 투표 마치고 오후 6시부터 확진자들 투표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오래 대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저부터 먼저 궁금해요. 네. 일반 선거인 이번 대선에 이제 투표율이 과거 선거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일 투표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나오실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대책에 의하면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 확진자 투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확진자분들께서 오래 이제 대기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병관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외출 허용 문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출 허용 문자에는 외출 허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로 사전투표 때는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찍 나오셔서 오래 대기하시는 것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5시 30분 이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확진자분들께 그렇게 안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일찍 투표소에 나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 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일찍 끝나야 확진자분들도 바로 이어서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체 과정을 신속하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 투표 관리 인력을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여기 투표 관리 인력을 좀 추가 확보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투표소 내부에 이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표소 수를 저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예비 기표소를 추가 투입해서 일단 최대한 투표가 원활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혹시라도 확진자 분들하고 일반 선거인하고 이렇게 동선이 겹쳐짐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분들의 대기 공간을 일반 선거인의 대기 줄과는 좀 분리해서 최대한 분리해서 구분 대기할 수 있도록 투표소 현장에서 이렇게 조치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투표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투표소 자체를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투표소를 자체로 이제 추가 증서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투표소 안에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표대 설치 수량을 저희가 이제 예비 수량까지 다 최대한 가용 수량을 좀 투입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빨리 투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일반 투표자가 종료된 이후까지 몇 분 정도 대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투표 사무원들이 그럼 6시 이후에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건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네, 먼저 그 두 번째 그 방호복 이제 문제 말씀하시는데 방호복에 이제 환복 말씀하시는 거죠. 그 투표 과정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다음에 중단 없이 또 확진자가 바로 이어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환복도 이제 방호복을 입는 것도 교대로 그 조를 짜서 교대로 이렇게 그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고 일조가 하고 그 나머지 조가 또 이어서 이렇게 방호복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그 중단 없이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방호복을 다 입는 게 아니라 일부 인원만 입고 그게 교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 확진자 분들께서는 그 6시 이후에 일반 선거인 투표가 모두 마감된 다음에 그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즈음해서 그 교대로 환복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하나 질문이 시간이 어느 정도 예, 되는지.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6시에 이제 투표 마감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그 대기자분들이 계신 곳도 있고 또 계시지 않아서 6시 정각에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좀 아무리 늦어도 한 6시 반 정도는 과거의 경우에 이렇게 정도면 투표가 어느 정도 좀 마감되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상황을 좀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그 투표가 6시 반 이후로라도 그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런 사고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투표를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일반 선거인 투표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지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쪽에 좀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시간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5시 반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5시 반부터 외출 허용이 된다면 이분들이 6시 전후에 도착되실 것 같고요. 사전 투표소와 달리 이제 이 본 선거의 투표소는 훨씬 그 근거리에 있습니다. 자기 거주지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소도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는 크게 불편이 없으시라고 생각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6시 전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선거인 투표가 마친 다음에 이제 투표가 진행되는데 확진자 등의 투표가요. 이분들이 7시 반까지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신다면 그분은 대기표를 부여해서 그분들 대기표를 받으신 분들은 투표가 모두 마칠 때까지 마쳐야 투표가 마감된다.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7시 반 전에만 도착하면은 좀 지연돼도 8시까지도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7시 반까지 도착하셔서 대기표를 받으시게 된다면 그분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투표소 문은 닫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지금 본투표일에 그런 확진자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투표할지는 좀 예측이나 집계된 수치가 있나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저기 사전 투표소 같은 경우에도 그 수도권 특히 이제 그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200명, 300명 이상 이렇게 그 단시간에
한 5시 20분에서 한 40분 사이 이 시간 단기간에 몰리셔갖고 크게 이제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선거일 같은 경우에 과연 확진자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투표에 나오실 수 있을까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전 투표보다는 그 선거일 투표, 사전 투표에 많이 좀 하신 것 같다. 저희 생각엔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산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 사전 투표에서 1차적으로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셨고 선거일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소가 지금 저희가 한 3,500개 정도 운영했거든요. 3,552개인가 한 운영했는데 지금 선거일 투표소는 한 14,464개입니다. 얼마요? 14,464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촘촘하게 거주지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의 경우에 이제 동마다 하나씩 설치되기 때문에 확진자 등이 좀 이렇게 집중한 단시간에 집중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선거일 같은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지금 사전 투표소가 선거일 투표소가 사전 투표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1차적으로 그 사전 투표에서 어느 정도 하실 분들 일부는 또 하신 것 같다. 그렇다면 양쪽의 분산 효과를 고려할 때 사전 투표만큼 그렇게 이제 혼잡스럽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확진자 투표도 그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과거부터 해오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투표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다만 좀 그 대기가 길어질 경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확진자분들께서 그 투표하기 위해서 이제 자택이나 이런 데서 자택에서 저희 격리하는 장소에서 출발하시게 될 텐데 이런 요건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적절하게 좀 투표소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런 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기 장소가 그러면 실외인지 실내인지 하나랑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 당시에 이미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결국 힘들어서 가신 분들도 몇 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투표를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확진자가 선거일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대기하시게 될 경우 이제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마치지 않은 경우겠죠. 대기하시게 될 경우에 이분들을 구분해서 이제 대기토록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실내냐 실외냐는 투표소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여건이 가능하다면 실내일 수도 있고 투표소 여건이 건물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실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요 점에서 조금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해를 부탁하는 건데 투표소 이제 대기 장소를 실내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시는 일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일부 이제 그 투표소가 속해 들어가 있는 건물의 이제 소유자라든가 관리자 이런 분들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염려가 있으셔서 이런 공간 확보에 좀 어려움이 크다 이런 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대기 장소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요런 점 지금 말씀하신 점 요런 점들이 염려돼서 이런 실내의 대기 공간을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게 가능한 경우라도 이런 것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크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이제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확인서를 쓰시거나 신분증을 이제 드렸을 경우에 이제 그랬는데 투표용지를 이제 받지 못하시고
아니면 또 투표용지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가셔 경우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그런 경우는 저기 여러 좀 다양한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투표용지를 본인 확인서만 쓰시고 이제 투표용지가 출력되었는지 아니면 그 출력 전 상태인지 또 이분이 투표용지를 받으셨다가 그 투표 의사를 포기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기표를 하시고 나서 다른 이유로 그 투표함의 투입을 거부하셨는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저기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여기에 대한 그 저기 처리 방침을 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이 수립이 안 된 건가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될 것은 투표용지를 그 수령 못했다. 내가 신청은 했는데 그 투표용지를 이제 수령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본인 확인서 같은 걸 제공했는데 나는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그냥 가셨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지 어느 분인지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가 출력이 됐다면은 투표용지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수령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셨으니까 우리 투표 관리하는 요원들이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투표용지만 가지고서는 이게 어느 분의 투표용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봐서 이 투표용지가 어느 분에게 발급된 것인지 뭐 확인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좀 깊게 검토해가지고 그 처리 방향을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투표 전까지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저기 그 검토를 완료해서 투표소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토 안 하신 건가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 용지가 출력되었고 이 신청 이제 선거인 확진자 선거인이 그것을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뭐 수령을 거부하셨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쁜 이유로 이것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가셨는데 그 과정이 어떤 분인지 특정이 되고 예를 들면 투표 관계 요원한테 내가 뭐 어느 사람인데 뭐 가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본인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투표용지가 어느 분에게 발급된 것인지 특정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투표권을 이제 선거일 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실태를 파악 중에 있고 그 실태가 취합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그 처리 방법을 이제 강구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좀 파악된 게 아닌가요? 예, 지금 제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 경우에는 그게 유효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무효로? 이제 요 말씀은 이제 조구 같은데요. 확진자 등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오셨을 때 이제 본인 확인을 거쳐서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되면 투표용지하고 그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들고선 기표대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표를 마치신 다음에 그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우리 그 투표관계 요원에게 전달을 하면 입회한 참관인과 함께 그거를 이제 투표소로 이동시켜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 우리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투표함의 투입 단계에서
투표함에 이제 이 봉투 안에 든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투표관리위원회 실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봉투에 있는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그 봉투가 다시 새로 투표하러 오신 확진자 선거인에게 이게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제공을 받으신 분은요, 본인이 투표하려고 하는 투표 용지 한 장과 또 봉투를 받으셨는데 그 봉투 안에 과거에 어떤 분이 투표하셨던 그 투표지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금 항의 사례가 있었고 현장에서 좀 그 관련 사항들을 좀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납득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새롭게 이제 새롭게 받으신 그분의 투표지도 같이 넣어갖고 투표함에 투입되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될 것입니다. 새로 받은 투표 용지 말고요. 기표된 새로 배부된 투표지가 유효처리 되는 건가요? 네, 유효처리 뭐 유연지 무연지는 저희가 투표지를 못 받기 때문에 아무튼 정상적인 투표지로 개표장에서 처리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혹시 몇 건 정도 나왔는지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일부 한두 군데 확인되고 있고 세 군데 정도 확인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조사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나오는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세 군데 말씀하신 거 어떤 곳인지. 네. 서울에서 이제 한 군데 나왔고요. 서울 은평구 쪽에서 하나가 나왔고 대구의 이제 수성구 쪽, 그런 다음에 부산 연제구 쪽 이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처리될 것이라는 게 유효 처리된다는 말씀. 정상적인 투표지로 현장 개표 과정에서 이게 유효 기표가 되어 있다면 유효될 것이고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는 거는 그 투표지가 혹시라도 무효로 기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선에 기표돼서 이게 여러 가지 무효 처리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투표지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런 사유로 이 투표지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로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책 중에 이런 기표된 용지를 확진자가 받는 이런 상황을 방지할 대책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혹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봉투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임시 봉투를 쓴 거는 확진자 분들께서 직접 투표소로 들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소에서는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한 5시 10분 정도 되니까 확진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 선거인과 구분해서 동선 구분된 상태에서 일반 선거인과 같이 투표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들은 일반 선거인들이 투표소를 이용하니까 확진자분들은 투표소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시 기표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투표소 외부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직접 투표함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투표 비밀 보장 차원에서 투표지를
이거를 운반용 봉투에 넣어서 이것을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가서 그 투표함에 투입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마친 다음에 확진자 등 선거인도 투표소에 들어가서 직접 기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여러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확진자 분들도 과거에 본인께서 투표하셨던 가장 익숙한 방법, 과거에 하셨던 대로 똑같이 이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논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확진자분들께서는 이미 투표가 되어 있는 봉투를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미 누가 투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 표는 그러면 누가 처리를 된 건가요? 아니면 그 표가 제대로 그 봉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분 표의 그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 투표지가 이런 사유만으로 무효 처리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그게 봉투가 투표함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아, 예.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A라인 선거인이 와서 A라는 확진자가 오셔가지고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셨어요. 투표를 하시면 그 투표지를 운반 봉투에다가 담아서 그 투표관리 요원에게 전달을 하고 그 투표관리 요원은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들어가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투표함에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서 그 투표함에 투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확진자 등이 직접 투표소에 들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은 그것을 이제 투표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서 투표함에 투입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오시다 보니까 이것을 깜빡하고 이거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봉투는 재활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봉투를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과정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그 봉투 안에 투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봉투한 투표지는 아마 확진자의 투표지였겠네요. 당연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전 투표에서는 애초에 왜 이 방법을 안 썼어요? 아, 네. 원래 그 임시기표소라는 거를 먼저 조금 설명드리면 임시기표소라는 거는 신체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래서 투표소에 출입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네.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서는 투표소에 교통약자이시기 때문에 투표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이분들 이제 보통 투표소가 이제 4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4층으로 이동을 휠체어를 타신 분을 예를 들어 보면 이동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1층으로 투표지를 갖고 내려와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1층으로 투표지를 갖고 내려와서 이분들에게 똑같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드리고 임시 기표소를 1층에다가 예를 들면 4층에 투표소가 있다면 1층에 설비를 해서 거기에서 투표하시게 하고 그 봉투에 넣은 것을 참관인과 함께 4층 투표소에 넣던 방식은 지금도 만약에 신체적 장애로 투표소에 출입이 불가능한 분이 오신다면 지금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물리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시기표소는 그런 취지로 이제 운영이 돼 왔고 이제 20년 국선 때 코로나가 이제 그때 확산되면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자가격리자의 투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임시기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재보선 4월 재보선이 있었는데 재보선 때도 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시기표소를 운영했고요. 요번에 이제 말씀하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이제 사전투표 때 왜 이 시스템을 썼냐? 질병청의 외출 허가가 5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투표소에 오셔서 장시간 대기하시는 불편이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오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실 수 있게 대기 없이 혹시라도 대기하시게 되면 또 일반 선거인과 이제 섞일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은 그분들이 5시부터 외출허가 받아서 밖으로 나오셔서 사전투표소에서 오시는 순간부터 빨리 투표를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그렇게 하고 또 대기하는 불편도 덜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투표 이제 그 확진자들 투표하시는 분들께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분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분들께서 몰리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 미흡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확진자 등 선거인 중에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아까 이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건 제가 이해하기로 만약에 이제 투표 용지가 혹시 출력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저는 투표 안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투표소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은 투표 안 하신 분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선거권을 다시 이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네. 그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셨던 분은 그렇게 하고 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안 하고 가신 분의 경우에는 본선거 때 선거권의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를 읽히는데 맞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투표 용지가 출력되었고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출력되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분의 이제 특정인이 누구였는지 확인되지가 않는다면 이분은 본투표소에서 투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이제 그 확인 중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그 방향을 마련해서 그거대로 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쭈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참정권의 침해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인정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보면 혼란을 초래하고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돼 있는데 이 혼란과 불편에 참정권 침해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투표소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에 이 경우가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없고 가셨는지 아니면 뭔가 불만 사항이 있으셨거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좀 충돌이 있어서 돌아가셨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 각각의 사례를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고 돼 있는데 그 투표함은 6시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쓰던 투표함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투표함만 씁니다. 그럼 선거관리원 인원은 6시 이전보다 어느 정도로 좀 감소가 예정돼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좀 예, 저희가 예정된 인원은 그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고정해서 운영합니다. 7시 반까지요? 네, 7시 반이 마감이더라도 선거인이 대기하고 있으면 더 이제 대기하는 인원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찍 마친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6시 이전에 일반 선거 투표를 마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네. 이후에 확진자 투표가 진행이 됐다가 다시
같이 6시 이전에 만약 일반 투표자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요. 저기 일반 이제 그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확진자 등 선거인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거인께서는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하고 또 6시 전에 도착하시면 번호표를 부여받아서 투표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6시를 넘어서 도착하시면 확진자 등과 같이 투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확진자 등 선거인에 한해서만 투표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투표 용지에 1번이 찍혀나왔다 이런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런 공개된 지표 용지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지금 그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된 투표 용지를 받았다. 이제 어떤 특정 후보자한테 기표된 투표 용지를 나한테 줘서 기표하라고 했다. 그런 사례는 그것이 실제로 그 사실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에 그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지를 받았고 또 하나로 그 저기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실수로 과거에 저기 확진자 투표하신 것들 거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좀 있었던 실수가 있었던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봐야 그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봉투가 겹친 거는 지금 분명하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왜냐면 그 봉투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참관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혀 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결국 관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아무튼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 관리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나 사무총장님께서 별도로 의견으로 입장을 발표하실 계획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 공보 쪽하고 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 기표된 투표 용지를 봤다라는 거는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표된 투표 용지를 어떻게 보셨다는 건지 좀 제가 사실관계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잠깐만 그 관련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확진자분 당장 뭔가 카운트가 안 된다고는 하는데 향후에라도 투표한 확진자 수를 좀 집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전 투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전 투표 관리관이 사전 투표 관리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자료라든가 또 질병청 자료들 여러 가지를 좀 취합해서 어느 정도 좀 요번 대선 때 확진자분들께서 투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저희도 한번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당장 그러니까 이게 본인 확인서 장수를 센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네, 지금 본인 확인서를 셀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기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대선에 이제 투표와 개표에 지금 집중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본선거 때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면 이거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보세요? 참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있었는지를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선 그것이 참정권의 침해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좀 기초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사실만 가지고선 이게 참정권 침해냐, 과연 그분께서 그러면 사전투표소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유로 못 받게 되셨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현재 그 상황을 따져봐서 그래서 이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